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제 15단원 시작하는데, 이제 15단원부터는 이제 큰 단원명이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신, 저런 거다. 뭐 이제 요렇게 감 정도만 잡으면 돼요. 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배워왔던 거거든요. 중학교 1, 2, 3학년 보통 2학기 과정이 대부분 도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게 도형이라고 하는 걸 배우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르고 하나는 해석 기하라고 불러요. 그러면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좌표를 쓰지 않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선생님도 예전에 중학교 그 도형을 배우다 보면 막 그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는 것들이 있어. 뭐 삼각형의 닮음이라든가 원의 성질이라든가 뭐 평행선의 성질, 다각형의 성질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막 증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유클리드 기하예요. 그러면 해석 기하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배우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요. 이 도형을 다룬다 그러면 해석 기하, 즉 좌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다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바로 해석 기하예요. 그러니까 XY 좌표 평면을 사용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해석 기하라고 부르고, 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도형은 거의 대부분이 그 해석 기하를 배우게 돼 있고, 이과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이 좌표를 쓰지 않는 공간 도형이라고 하는 걸 또 배웁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중학교 때 거랑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형을 여러 개의 종류의 도형을 막 배울 거 아니에요. 그걸 배울 때 지금 잠깐 설명했던 유클리드 기하도 있고 해석 기하도 있다는 거예요. 좌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좌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중에 일부는 문과생들은 전혀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15단원 이후에서 배울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좀 감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자, 또 여기는 뭐냐면요. 어떨 때는 평면에서 배워요. 평면, XY 좌표 평면. 어떨 때는 공간에서도 배워요. 물론 1학년 과정에서는 이 내용은 전혀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입체도형 뭐 이런 거 배우면서 조금 이 도형 자체가 뭐 평면에 있는 원이나 삼각형이나 이런 거 말고 뭐 구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정12면체라든가 정6면체라든가 뭐 원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입체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체를 다루는 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공간이죠. 그리고 이런 칠판 같은 이런 거는 바로 평면인 거고요. 그러니까 도형을 다룰 때도 평면에서 다루는 평면 도형이 있고 공간에서 다루는 공간 도형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 도형은 주로 이과생들만 앞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은 평면을 다루더라도 좌표를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걸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르고 대부분 중학교 때 이 내용은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배우다 보면 또는 공부하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써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것도 가끔가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나오고 이럴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평면에서 좌표를 쓰는 것이 이제 시작은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 그러면 이 도형이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직선과 원이라 이거예요. 직선, 원 두 종류의 평면 도형을 1학년 때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가면 또 배우는 게 있느냐? 있어요. 이제 이건 이과생들만 배우니까 보통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 뭐 이런 거 여기 가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면 또 이제 새로운 좌표를 쓰지 않는 또 공간 도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차피 안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은 설명을 해도 모르니까, 자, 우리는 이제 여기 거를 할 거라 이거야. 그러면 이 설명을 선생님이 왜 시작을 했냐면, 앞으로 이제 이 15단원 이유를 쭉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특히 16단원 넘어가서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계속 땡땡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막 쓸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저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이거는 일단은 그냥 외우세요. 이건 뭐냐면 X, Y, 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앞으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모양의 직선,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예요. x절편, y절편이라고 배웠고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y는 기울기가 2고요. y절편도 2니까 y는 2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y는 2x 더하기 2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xy 좌표 사이의 관계식이라 이거예요. 즉, 이와 같은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 저 점들의 좌표를 가지고 보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x좌표에다가 2배 해요. 그리고 2를 더해요. 그랬더니 무슨 좌표가 돼요? y좌표가 되는 애들만 여기 모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을 벗어나 있는 점들은 절대로 x좌표에다가 2배하고 2를 더했다라고 해서 무슨 좌표가 되지 못한다야? y좌표가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점 0,2죠. 0,2라고 하는 점의 x좌표에다가 2배 해요. 그리고 2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y좌표가 되죠. 마이너스 1,0라고 하는 점이 있죠. 이 점이죠. 자, 그 점에 x좌표에다가 2배 해요. 그리고 2를 더해요. 그럼 뭐가 돼요? 0이라는 y좌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의미라고 하는 건 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하고 y좌표하고 어떻게 되는지 공통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라 이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1학년 때는 2개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우는데,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그 원 위에 놓여 있는 모든 점들은 공통적으로 x좌표, y좌표 사이에 관계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적어도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만큼은 항상 뭐를 쓴다? 좌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좌표를 쓰는 도형을 우리가 이제 해석기하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이제 그건 몰라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15단원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항상 뭐를 이용할 거다? 좌표를 이용할 거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뭐 마름모, 사다리꼴 막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도형조차도 다 어디에다? 평면 위로 옮겨와서 꼭지점에다가 좌표를 주고 문제를 주기 시작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풀 때 좌표를 활용해서 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XY 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거냐? 그걸 도와주는 걸 지금 15단원에서 배웁니다. 자, 15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크게 2가지 배웁니다. 거리 배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 뭘 이용해서? 네, 좌표를 이용해서.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걸 배웁니다. 뭐를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그거 왜 배우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도형의 방정식을 바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나 또는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즉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한 기초공사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을 배울 겁니다. 내분점, 외분점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일 수 있지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만큼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할 때 230쪽 처음에 나오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생님이 이제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평면에서도 배우고 공간에서도 배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말 이거 또 말이 좀 이상한데 공간 이것은 보통 선생님이 3차원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런 칠판과 같은 평면은 2차원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3차원, 2차원, 그럼 또 뭐도 있냐면 1차원도 있어요. 그럼 1차원이 뭐냐면 바로 수직선입니다. 그러면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의 숫자는 2차원의 2나 3차원의 3이라고 하는 건 바로 축이에요. 축. 여러분들 아직 공간이라고 하는 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평면 그러면 X축도 있고 Y축도 있잖아요. 두 개의 축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수직선은 X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이 설명을 왜 하느냐? 2차원인 평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1차원인 수직선에서 했던 일을 2번 합니다. 3차원은 1차원에서 했던 일이나 2차원에서 했던 일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풀 때요.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나면 1차 방정식을 2번 푸는 거잖아요. 3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1차 방정식 한번 풀고 2차 방정식 한번 푸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라는 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울 때도요.
처음은 수직선에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엔 좌표 평면에서 합니다. 근데 좌표 평면에서 하는 일은 수직선에서 하는 일을 2번 해요. 거기에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가볼게. 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계속 도형은 뭐를 이용한다? 좌표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은 좌표만 가지고 뭔가를 할 겁니다.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A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B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 x1, B라고 하는 점의 좌표 x2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 기호로 이렇게 썼죠?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좌표가 큰 놈에서 좌표가 작은 놈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x2-x1 이게 좌표죠. 그런데 선분 AB의 거리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A라는 점이 반드시 B라는 점보다 왼쪽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빼면 되죠, 그냥. 두 점의 x좌표를 가지고 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그림이었다면 이 값이 양수니까 곧바로 답이지만요. 만약에 A, B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면 음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배워요? 절대값 씌우면 된다라고 배우죠.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의 차예요. 차.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된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평면에서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는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두 점이 있었을 때 이 점이 A, x1, y1, B라고 하는 점 x2, y2, 선분 AB의 길이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자, 이때 좌표 평면은 곧바로 하는 방법은 없다 이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공식을 외우고는 있지만 결국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잘 보면 A라는 점에서 X축에다 수선 내려서 A 프라임, B라는 점에다 수선 내려서 B 프라임, Y축에다가 수선 내려서 A2 프라임, B라는 점에서 Y축에다 수선 내려서 B2 프라임. 자, 이러면 바로 이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는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점의 X 좌표의 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절대값 x2-x1인 거죠. 수직선에서 거리 구하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 A2 프라임, B2 프라임의 길이가 뭐냐? 그러면 얘의 Y좌표가 Y1이고요. 요 놈의 Y좌표가 Y2죠. 따라서 요 선분의 길이는 수직선에서 좌표끼리 빼고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겁니다. 2번 했죠.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를 2번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음과 같이 보조선을 그렸죠. A라고 하는 점에서 X축의 평행이 되게 보조선, B라는 점에서 Y축의 평행이 되게 보조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C라고 두면요. 직각 삼각형 하나가 생겼고요. 이때 AC 길이와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가 똑같고요. 선분 BC 길이와 선분 A 프라임, A2 프라임, B2 프라임의 길이가 똑같았죠. 따라서 직각 삼각형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니까 AB의 제곱은 AC의 제곱과 BC의 제곱 같아요. 찾고 싶은 건 선분 AB 길이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런데 이놈 A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바로 누구랑 같아요? A 프라임, B 프라임하고 같으니까 절대값 x2-x1의 제곱. 요놈의 길이는 A2 프라임, B2 프라임하고 똑같으니까 y2-y1의 절대값의 제곱. 됐지? 자, 여기에 우리가 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쓰이겠죠? 절대값 씌우고 제곱하는 거하고 그냥 제곱하는 거하고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요놈은 절대값 기호가 없어도 괜찮아요. 찾고 싶은 건 제곱이 아니니까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절대값을 쓰지 않고 곧바로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디에서? 좌표 평면에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뭐 절묘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얘는 좌표 평면이다 보니까 X좌표, Y좌표가 다 필요한 거고요. 수직선은 X좌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살짝 지워봐요. 이렇게 싹 없다고 생각해봐요. 없다고 생각하면 루트 x2-x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루트 제곱이니까 절대값이 되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Y 성분인 Y좌표를 무시하면 결과적으로 평면에서 벌어졌던 일이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이과를 가서 공간좌표라고 하는 걸 배워요. 거기에 가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요. 성분 하나가 늘어나요. Z성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Z2-Z안의 제곱만 더해주면 돼요. 근호 안에. 예, 요건 이제 이과생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공식을 딱 배우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Z성분 없애면 평면이 돼버리고요. Y성분도 없애버리면 수직선 내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거리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공식은 수직선에서의 공식이나 평면에서의 공식이나 공간에서의 공식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만 수직선은 X좌표만 있는 거고 평면은 XY 좌표 두 개가 있는 거고 공간은 XY 그리고 이제 Z좌표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를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좀 먼 훗날의 얘기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의 차다.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에다가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구해지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는 이제 문제들을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쪽부터 한번 넘어가면서 공식의 모양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31쪽을 한번 보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 좌표의 차다.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직각삼각형의 밑변은 X축에서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Y축에서 구해온 겁니다. 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232쪽에요. 이제 기본 문제 15-1번 문제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기본 문제, 내분점, 외분점까지 전까지 문제들은 다 이제 거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는 목적 뭐라고 했지? 네, 바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 써먹을 거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가보죠. 15-1번의 문제는요. 두 점, A라고 하는 점은 1,2, B라고 하는 점은 4,5예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3x 플러스 y 이퀄 2 이후에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고등학교 도형은 전부 다 좌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좌표를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1,2, B라는 점의 좌표는 4,5.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뭐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그냥 식만 보여드릴게요. 자, 3x 플러스 y는 2라는 직선이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 2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직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직선이고요. 자, A라고 하는 점하고 B라고 하는 점이 뭐 적당한 곳에 이렇게 이게 A라고 하고요. 이게 B라고 할게요. 두 점은 좌표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진 않아요. 좌표 평면에서. 자, 이 직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 중에는요. 두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지는 놈이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자, 뭐 한 이쯤에 적당히 잡아볼게.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길이와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 이거예요. 됐지? PA, PB 같아지는 점 P가 있다 이거야. 그 점의 좌표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딱 한 것이 A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 B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단데 우리 A라는 점과 P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찾고 싶으면 이 두 점에 뭐가 필요해요? 좌표가 필요해요. 근데 A는 1,2라고 알고 있죠? 자, 이제 P라고 하는 점에다가 좌표만 주면 돼요. 그럼 뭐라고 주느냐? A. 두 가지 방법인데요. A, B 이렇게 두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똑같아요. 이렇게 두고 가면 나중에 A, B라고 하는 값,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식 하나를 만들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처음서부터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X좌표를 A라고 두면 Y좌표는 요 식에다가 넣어봐.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고 나오죠. 이렇게 두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뭔가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같은 방법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보면 그냥 A, B로 놓고 풀었어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놓고 풀게요. 자, 이제 PA, PB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다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대신 PA, PB 전부 다 루트가 생기니까요. 제곱을 하고 갈게요. PA의 제곱은 PB의 제곱. 양변 제곱에도 똑같겠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X좌표끼리 빼고 제곱합니다. 그래서 A-1의 제곱. 플러스 Y좌표끼리 빼고 제곱합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요. 누가 누구를 뺄 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P점의 좌표에서 A점의 좌표를 빼는 것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3A의 제곱 되겠죠. 자, PB 제곱 똑같죠? A에서 4를 뺀 거 A-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2에서 5를 뺀 거 따라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제곱. 양변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요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9A제곱, 9A제곱 지워져서요.
A 값이 하나만 남습니다. 즉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생겨나게 되고요. A 값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 구해졌으니까요.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요. 그럼 얼마? A 값을 마이너스 2라고 찾아서 식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찾는 B 값은 8이라고 구해지네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의 좌표죠. 마이너스 2,8 이것이 여러분들이 찾는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번 문제에서 우리가 PA, PB 뭐 요걸 구해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제곱을 하는 이유는 루트를 벗기 위한 목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떤 직선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X좌표 하나만 있으면 Y좌표가 저절로 구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2번도 똑같습니다. 2번은 세 점, A라고 하는 점은 0,2, B라고 하는 점은 1,5, C라고 하는 점은 A,1.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내용을 그냥 쓰고는 있는 거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은 어쨌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지. 그런데 C점의 좌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점 A와 점 B의 좌표는 고정이 돼 있지만 C점의 좌표는 A,1, 즉 요놈이 변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도대체 이웃하는 두 변 뭐가 서로 같다는 뜻일까요? 그걸 정해주진 않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AB라고 하는 변의 길이와 AC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등변 삼각형.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와 B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똑같아도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 또 A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와 B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같아도 이등변 삼각형.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막 움직이면서 이웃한 두 변인데 왜 이런 식의 삼각형을 우리가 보통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그렸다라고 치면 이게 삼각형 ABC야?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근데 C점이 움직이다 보면요. AB와 BC가 같을 수도 있고 또는 BC와 AC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좀 불편하네. 3번 풀어야만 우리가 찾는 답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한 번, 이렇게 되는 경우 한 번, 이렇게 되는 경우 한 번. 물론 다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해보죠 뭐. 첫 번째입니다. AB와 AC가 똑같아지는 경우, 그 다음엔 AB와 BC, 그 다음엔 AC와 BC가 똑같아지는 경우. 그래서 먼저 어차피 이거 풀 때도 루트 있으니까 제곱할 거예요. 그래서 구해놓고 갈게요. AB의 제곱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AC의 제곱도 먼저 구해놓고 BC의 제곱도 먼저 구해놓은 다음에 자 이제 두 개씩 같아지는 경우를 한번 가볼게요. AB 제곱은 빼면 1이네. 요거 빼면 3이네. 그래서 1제곱 더하기 3제곱 10이고요. AC의 제곱은 이렇게 빼니까 AJ, 그래서 A제곱 플러스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니까 1이죠. A제곱 플러스 1. BC 제곱은 빼면 A-1의 제곱 플러스 빼면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제곱했으니까 16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이등변 삼각형이긴 한데 AB 길이와 AC 길이가 똑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 자, 요거를 우리는 풀 때 어떻게 풀 거야? 제곱으로 풀 거야. AB제곱은 AC제곱과 같아지는 경우. 자, 따라서 AB제곱은 우리가 방금 전에 10이라고 구해놨고요. AC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같아지면 이등변 삼각형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A 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생기네요. 두 번째로요. AB 길이하고 BC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 이때는 AB제곱과 BC의 제곱이 같아지는 경우고요. 자, AB제곱은 이미 10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 BC제곱은 A-1의 제곱 플러스 16이라고 구해놓은 겁니다. A-1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6인데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점 C에 X좌표가 스몰 a야. 그럼 A는 실수겠지. A-1도 실수고 제곱에도 실수겠지. 근데 뭐가 나왔니? 음수가 나왔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두 번째 모양의 이등변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AC 길이와 BC 길이가 같아서야. 그러면 AC의 제곱과 BC의 제곱이 같아지는 거고요.
a제곱 플러스 1과 a-1의 제곱 플러스 16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자, 요거는 1차 방정식이 생기네요. a 값은 8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답은요, 모두 3개가 있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리고 8 이렇게 3개가 저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다. 이해됐지? 이등변 삼각형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두 변이 똑같은지를 모르니까 생길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다 조사를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5-1이나 15-2도 역시 마찬가지야. 잘 보면 다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 겁니다. 15-1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뭐 이건 그냥 공식에다 대입하라는 얘기네요. 자, 2번은요. A, B 두 점 줬고요. 자, X축 위의 점 C야. 그러면 X축 위의 점 그러면 Y좌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C점에다가 A, 0이라고 좌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233쪽 넘어가겠습니다. 15-2번 한번 가보시죠. 자, 15-2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라고 하는 점 1,1, B라고 하는 점 3,2, 그 다음에 Y는 2X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자, 우리 뭐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직선의 방정식 알려주고요. 그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점에다가 좌표를 줄 때는 X좌표를 정해주는 순간 Y좌표가 정해진다야. 됐니? 그러니까 직선 Y는 2X 위를 움직이는 점은요. X좌표를 A라고 두면 Y좌표는 무조건 뭐라고 두면 돼? 2A라고 두면 되죠. 우리 아까 1번 풀 때 마이너스 3A 더하기 2. 이게 바로 Y좌표가 됐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y 컬 2x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값이 최소일 때 그랬어. PA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했어. PB의 제곱 역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했어. 왜? 루트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A라고 하는 점은 좌표가 1,1, B라는 점의 좌표는 3,2, 그리고 Y는 2x 위에 점 P. 자, 요걸 딱 읽는 순간에 좌표를 줄 때요. A라고 딱 좌표 정해주는 순간에 대입해서 Y좌표 2A라고 구해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A, B, P 세 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요 놈이 최소가 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PA의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제곱한 거예요. A-1의 제곱 더하기 2A-1의 제곱. PB의 제곱은 A-3의 제곱 더하기 2A-2의 제곱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A제곱, 4A제곱, A제곱, 4A제곱 결국 10A제곱이 나오네. A에 대한 몇 차식이 생겨? 2차식이 생깁니다.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니까요. 아래로 블록하면서 요 값이 최소가 되겠죠. 이제 질문은 그때 최소값도 구해보고요. 점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자, 전개하면요. 10A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20A 그리고 플러스 15와 같은 A에 대한 2차식이 생겨나고요. 자, 10으로 요 두 개만 완전 제곱꼴로 가겠죠. 지금은 10A제곱 마이너스 2A니까 얘가 A-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소값 얼마? 5가 최소값입니다. 자, 그때 점 P는요. 좌표가 A가 얼마냐를 찾아야 되니까 1일 때네요. 1. 그리고 Y좌표는요. 대입하니까 2가 되겠죠. 다 됐죠? 네. 최소값은요. 5고요. 그때의 좌표는 1,2가 여러분들이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6단원에 가서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지금 풀었던 문제와 좀 비슷한 문제를 또 보게 됩니다. 이제 구원삼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제 미리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이런 거야. 방금 전에는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이것이 최소가 되는 이렇게 풀었죠? 예,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PA 더하기 PB, 그거의 합이 최소가 되는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요. 둘은 풀이 방법이 너무나 다릅니다. 얘처럼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거리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얘는 거리의 합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공식 문제. 얘는 루트가 살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못 풀어요. 공식으로 못 푼다라고 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요. 작도를 하고요. 뭐 대칭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모양이 비슷한 게 있다 정도만 한번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시면 이게 어드바이스로 저 모양을 미리 설명을 좀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십시오. 선생님이 뒤쪽에 가서 저 두 가지의 내용을 동시에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밑에 있는 15-3번, 15-4번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전부 제곱의 합이죠.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어. 15-3도 그렇고 15-4도 그렇고 A, B의 좌표는 다 알려줬고 3번 문제에서 보시면 X축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걔도 똑같죠? P점의 좌표에다가 A, 0라고 좌표를 정해주시고 대입하시고요. 4번 같은 경우도요. 그 Y축의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축의 평행하게 직선을 그으면 X좌표가 똑같단 말이겠죠. 뭐. 그죠? 네.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L이 만나는 점을 PQ라고 한다. P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에다가 이제 좌표를 정해서 그 좌표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십시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234쪽에 나오는 15-3번입니다. 자, 요 15-3번 같은 건 물론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시작하면 좋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에 조금 주의를 하는 문제냐면 주어진 점의 좌표를 봐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도형 내지는 유클리드 기하입니다. 평면에서 배웠던 좌표를 쓰지 않고 있는 뭐 사각형의 성질 내지는 삼각형의 성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좌표 평면에 4점이 있는데요. 좌표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요.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4 플러스 루트 2,3이고요. 자, B점의 좌표를 보니까 X좌표가 조금 무리수까지 갖고 있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C점의 좌표를 봤더니 6,3이에요. 자, D라는 점의 좌표를 봤더니, 루트 3이네, 저희가. B라는 점의 좌표가 루트 3이고요.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도 역시 또 무리수를 갖고 있긴 한데, 뭐 별로 그렇게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영향이 없어요. 1 플러스 루트 2에, 그 다음에 4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점 4개는 좌표 평면에 고정됐죠. 그 다음에 뭐 그림을 물론 정확하게 그리고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좌표 평면에다가 A, B, C, D 4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고정시켜서 사각형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 사각형에 A, B, B, C, C, D, DA라고 하는 4개의 변이 생길 건데요. 걔네들의 중점을 각각 PQR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A, B, C, D.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A, B의 중점 P입니다. 그 다음에 B, C의 중점 Q예요. C, D의 중점 R이고요. A, D의 중점 S입니다. 자, 이렇게 4점 PQRS를 찾았어요. 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에 사각형 PQRS의 넓이를 구하는데 우선 1번부터 볼게. PQRS라고 하는 사각형이 생기면 이 사각형에서의 둘레의 길이가 뭐냐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배우는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를 이용한다? 좌표를 이용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건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거리 공식 문제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렇다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 Q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또 R도 찾아서 거리, 또 거리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P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죠. 이게 왜 모르냐면 내분점이라는 데 가면 중점이라는 게 나와요.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 P의 좌표를 모르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풀어주느냐? 중학교 때 풉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라고 배운 게 있어요. 자, 삼각형 ABC가 있으면 AB의 중점 M, AC의 중점을 N, 그런 다음에 연결해요. 중점끼리 연결했어요. 그러면 MN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랑? BC랑 평행해요. 또 하나, MN이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선분 BC 길이의 절반이에요. 2분의 1배. 자, 요거 우리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배웠던 겁니다. 지금 1번 문제는요, 바로 그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만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보조선 하나 딱 그어보면 끝입니다. BD 연결하는 순간에, 자, 이제 삼각형 ABD를 보세요. 삼각형 ABD만 생각하면 이것도 중점, 얘도 중점. 따라서 PS라고 하는 놈은 선분 BD와 평행하고 절반이죠.
자, 다음 아래쪽 삼각형을 볼까요? 삼각형 BCD를 생각하면요. 얘도 중점, 얘도 중점. 따라서 QR이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또 누구의? BD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됐나요? 네.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생각하면 선분 결국 PS 길이나 선분 QR의 길이는 똑같아요. 누구랑? 2분의 1의 BD 길이랑 같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RS 길이하고 PQ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 더 그어줘요.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를 봐요. 그러면 얘도 중점, 얘도 중점. 그러니까 또 PQ는 누구의 절반이에요? AC의 절반이겠죠.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를 생각하면 요 RS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도 AC 길이의 뭐예요? 또 역시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PQ 길이와 RS의 길이는 이번에는 선분 AC의 절반이에요. 찾고 싶은 건 이놈, 요놈, 요놈, 요놈 다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BD가 될 거고요. 둘을 더하면 AC가 되겠죠. 끝.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선분 AC 길이와 선분 BD 길이를 그냥 더한 것이고요. PQRS라고 하는 점에 좌표가 필요 없죠. 여기 나와 있는 ABCD 좌표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선분 PQ 길이에다가 QR의 길이에다가 RS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는 SP의 길이 요게 둘레의 길이가 될 거고요. PQ 길이하고 RS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AC의 절반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을 더한 건 선분 AC 길이가 되는 거고요. 요 둘은 서로 똑같습니다. 네, 더하면 B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선분 BD. 이제 AC 길이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BD 길이를 역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찾는 답은 12가 여러분들 찾는 답인 거고요. 자, 이제 2번인데요. 자, 2번은 사각형 PQRS의 넓이를 구하라요. 넓이. 선생님이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놨으면 더 좋은데, 자, 이제 좌표를 좀 유심히 관찰하라 이거예요. 자, 무슨 좌표를 유심히 관찰하냐면,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을 건데, 우리 이 사각형은 보면 PS라고 하는 선분은 BD랑 평행해요. 또 QR도 BD랑 평행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평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같아요. 길이도 같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각형 PQRS는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사각형 PQRS라고 하는 놈은 무슨 사각형이 될까요? 네,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이거 평행사변형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밑변이라고 표현할게요. QR의 길이나 또는 PQ 길이나 하나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놈만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럼 뭐가 밑변이고 뭐가 높이냐를 지금은 이 점의 좌표를 좀 유심히 관찰해보자 이거야. 그랬더니 그림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요. 점 A의 Y좌표를 볼게요. 점 C의 Y좌표를 볼게요. 그러면 A라는 점과 C라고 하는 점은 Y좌표가 3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Y좌표가 3으로 똑같단 말은 선분 AC는 어디에 평행한 상태? X축에 평행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 그림과 사실은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이제 다르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마이너스 1,3인 거예요. 자, 요 놈하고 Y좌표가 똑같은데 누가 있는 거예요? C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C점 6,3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느냐? B라는 점은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점 B. D라는 점은 어디 있느냐? D라는 점은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D고 이게 B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래 사각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얘의 중점 이게 P, 요거의 중점 Q. 요게 P고 요게 Q인데 요렇게 연결한 선분이나 요게 R이죠? 요게 S죠? 중점. 요렇게 연결한 선분이나 길이가 똑같다 이거예요. 길이도 같고 뭐 하다고요? 평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결한 사각형이 바로 평행사변형이라 이거예요. 이게 조금 그럴듯해 보이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건요. 요 길이 알면 돼요. 근데 이 길이는 누구의 절반이에요? AC의 절반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AC 길이를 찾아서 2분의 1비만 해주면 PQ 길이가 구해져요.
이제는 높이만 알면 되잖아요. 높이. 근데 그 높이도요. 요 선분과 요 선분 사이의 높이 차이가 얼마냐를 직접 구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구해줄 수 있냐면 삼각형에 계속 우리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D라는 점에서 수선 내려요. 이렇게 수선 내렸다고 생각하면 요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가 똑같죠. 마찬가지 점 B에서 역시 또 AC에다 수선 내리면요. 이때 생기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가 똑같죠. 그러면 결국 평행사변형에서의 높이라고 하는 건 점 B와 점 D의 Y좌표의 차이의 절반이라는 뜻이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2분의 1에 점 D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를 빼죠. 그럼 D라고 하는 점의 Y좌표가 얼마였냐면 4 플러스 루트 3. 점 B의 Y좌표가 루트 3. 그래서 2가 바로 높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높이는요. 이렇게 구한 높이는 값이 2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에서의 높이는 찾아놨죠? 이제 밑변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요. 즉 PQ 길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2분의 1의 뭐예요? AC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분 AC의 길이를 구했더니 AC 길이가 얼마냐면 바로 7이네요. 7. 그래서 2분의 7이죠. 그렇다면 이제 둘을 곱한 거. 그것이 우리가 찾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죠. 그래서 찾는 평행사변형 PQRS의 넓이는 얼마? 7이 여러분들이 찾는 정답이 된다.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과 함께 도형의 성질도 좀 이용해가면서 풀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했던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늘 뭐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고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각형은 늘 이렇게 쪼개다 보면 삼각형으로 쪼개지니까 바로 그 중점 연결 정리, 뭐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5쪽에 가보죠. 또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15-4번에 보시면 삼각형 ABC의 변 BC의 중점을 라지 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제 이 증명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자, 그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정석연구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죠. 이제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만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도형은 기본적으로 뭐를 쓰는 거를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냐면 좌표라고 했습니다. 좌표. 그래서 좌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은 성질대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15-4에서 보이고 싶은 내용은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삼각형에 대해서 언제든지 성립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요. 삼각형 ABC에서 자, 이제 그림으로 그냥 선생님이 직접 보여드릴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예각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직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이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성립합니다. 이 성질은 자, 선분 BC의 중점이에요. M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결해요. 이걸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르죠. 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세중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듯이 이건 중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선정리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삼각형에서 선분 AB의 제곱과 선분 AC의 제곱은 그러니까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 한해서 더한 거예요. 그거는 AM의 제곱과 자, 이게 중점이니까 BM의 제곱, CM의 제곱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BM 제곱 씁니다. 이렇게 더한 거에 언제든지 2배와 똑같아지더라. 자, 이 정리를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이제 도형에서는 그냥 이런 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 보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다른 단원의 공부를 하다 보면 바로 이제 이런 중선 정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질은 성질대로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은 과연 이게 성립하는가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좌표 평면에서 저걸 확인하고 싶으면 AB의 제곱, AC의 제곱, AM 제곱, BM 제곱 전부 다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좌표가 필요해요. 대신 좌표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점에도 좌표가 주어져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편하게끔 좌표를 설정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요. 아, 정말 저래도 될까 싶은 게 있을 것 같아.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좌표 설정할 거냐면요. 선분 BC가 X축 위에 놓이게끔 축을 만들 거고요. M이라고 하는 점이 원점에 오도록 이렇게 좌표축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좌표축을 만든다라고 말을 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저 삼각형을 가지고 좌표 평면으로 가서 선분 BC가 X축 위에 오도록 만들고 M이라는 점이 원점에 오도록 만들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 여러분들도 하겠지만요. 어떤 도형이 주어졌을 때 그 도형을 선생님 마음대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맞게 움직여봐요. 그럼 움직인다라고 해서 길이가 변할까요? 또는 그 도형이 갖고 있던 넓이 이런 게 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지금 선분 BC를 X축에다 올려놓고 M이라는 점이 원점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와서 삼각형을 지금 똑같이 생긴 삼각형을 이렇게 놓고 야 이거 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놓으니까 A점, B점, C점, M점의 좌표를 구하기가 좀 귀찮아. 자, 그래서 나 옮길래. 이렇게 옮길 거야. 그럼 이렇게 옮겼다라고 해서 이 선분의 길이가 여기로 옮겨오면 달라지겠냐고요. 안 변하잖아요. 이 길이가 여기로 왔다라고 해서 변하겠냐고요.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선분 BC가 X축, M이 원점에 오도록 좌표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평면 위에 삼각형을 올려놨을 때 그걸 내 맘대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 옮겨도 되는 건 길이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점이든 X축이나 Y축에 오는 순간에 X좌표, Y좌표 중에 0이 되는 놈이 생기니까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제 좌표가 정해졌죠? 0,0. 그러면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뭘까요? 점 C는 뭔지 몰라요. 자,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X축 위에 있으니까 A,0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B라고 하는 점은 수직선에서 M을 중심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A,0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 A. 그럼 A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A는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지 맘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둘게요. 변한다 이거예요. 둔각이라면 뭐 이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x, y라고 정해놓은 거는 그냥 어떤 값이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x, y라고 뒀어요. 그럼 좌표가 다 생겼죠? 이제 계산만 하면 끝입니다. ab제곱. ab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선분 ab의 길이를 제곱한 거. 자, ac제곱도 필요하네요. ac제곱 x-a의 제곱 플러스 y제곱. am의 제곱 그러면 am의 제곱. x, y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제곱.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벗겨졌습니다. 자, am제곱 내지는 bm제곱 내지는 cm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 길이죠.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차 0에서 마이너스 a를 빼든가 또는 0에서 a를 빼든가 그리고 제곱. 그래서 c, bm의 제곱은 a제곱.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젠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죠. 성립하는가 보는 겁니다, 이제. 좌변, 좌변대로 계산해 보고요. 우변은 우변대로 계산해 볼게요. am제곱과, ab제곱과 그 다음에는 ac제곱을 더한 것이 좌변입니다. 요 두 놈을 더하는 겁니다.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x제곱, x제곱 생기겠죠? 2x제곱이에요. 여기서 2ax 마이너스 2ax 지워지고요. a제곱, a제곱 남으니까 또 a제곱입니다. 2a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두 개니까 2y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엔요. am의 제곱과 그 다음엔 bm의 제곱. 일단 더해보죠. 뭐가 나오나? x제곱, y제곱, a제곱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순서 바꿀게요. a제곱, y제곱. 자, 요놈 보세요. 전부 다 2로 묶어내보니까요. 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2배 해주면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요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요와 같은 정리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다. 저 정리를 뭐라고 부른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부른다. 됐나요? 머릿속에 그림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그림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었을 때 지금 이게 자꾸 선생님이 이제 예각만 그리네. 이제 둔각 하나 그려볼까? 이런 식의 삼각형이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 이거야. 삼각형 ABC가 있어요.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 해요.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하면 요놈을 제곱한 거, 이거 제곱한 거 더해.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 그러니까 요 그림도요. 아까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증명하고 싶을 때 BC를 X축이 되도록 M이 원점이 되도록 자, 요와 같이 만들어버리면 M이라고 하는 건 0,0, C라고 하는 거 A, 얘는 마이너스 A,0. A점의 위치가 아까 이쯤에 있다가 옆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었으니까 뭐라고 뒀어요? X, Y라고 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을 해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한번 증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증명하면서 우리가 썼던 방법 있지? 필요에 의해서 좌표를 편하게 만들도록 도형을 옮겨 다녀도 괜찮다. 그 말은 좌표가 편해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X축 또는 Y축 또는 원점 같은 데다가 어떤 점을 위치시키는 것이 이와 같이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길이나 이런 거를 이용할 때야. 옮겨도 변치 않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확인시켜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임의로 좌표 평면에다가 도형을 옮겨놓는 작업.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요. 첫 번째 내용인 두 점 사이 거리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뭐예요?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입니다. 거리를 구할 때와 비슷해요. 일단은 수직선상에서 보여드립니다. 수직선상에서 보여주고 평면으로 가면 그 내용을 두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면의 내용은 수직선에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평면 내용은 공식만 따로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X좌표가 한번 외우고 Y좌표가 한번 외우고. 그리고 거리 공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지만 이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도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공식을 좀 외우는 노력을 좀 갖고 다음 시간 수업에 임하십시오. 237쪽에 보시면요. 기본 정석이라고 하는 곳에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가 등장하는데 자,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만 한번 보시고 그 공식 꼭 한번 외우세요. 그 공식 모르면 이어지는 문제를 풀 때 도대체 저거 뭐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수업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